혹시 매일 드시는 김과 미역이 여러분의 귀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리거나 밤에 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 원인이 바로 여러분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드셨던 해조류 때문일 수 있거든요. 저는 25년 동안 해조류 성분을 연구해온 박성재 박사입니다. 솔직히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말렸거든요. 이걸 공개하면 업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걸린 문제니까요. 그동안 우리 학계는 해조류를 완벽한 건강식으로 홍보해왔습니다. 저도 그 일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수백 건의 샘플을 직접 분석하면서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어요. 김 그리고 미역, 다시마 속에 납 그리고 카드뮴 수은 같은 중금속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저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실험실 동료들도 당황했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발표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일부는 조용히 묻자고까지 했어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국민 건강 문제라고요. 이 물질들은 조용히 몸속에 쌓이면서 신경과 피부를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이명, 만성피로, 손발저림, 아토피 같은 증상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하죠. 더 무서운 건 대부분의 분들이 그 원인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해조류가 독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지 완벽한 해결책을 알려드릴 겁니다. 중간에 나가시면 가장 중요한 조리법을 놓치게 됩니다. 실험 데이터가 보여준 건 명확했습니다. 특히 연안 지역에서 채취된 해조류일수록 중금속 농도가 기준치를 넘나들었어요. 공장 폐수, 선박 오염, 도시 하수 같은 게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해조류가 그걸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사실이 대중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일부 동료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이런 걸 공개하면 해조류 산업이 타격을 받는다고요. 어민들 생계가 어려워진다고요. 그래서 조용히 넘어가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국민 건강은 누가 책임지나요? 귀울림으로 밤잠 못 이루는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이 아침마다 드시는 그 김 한 장, 점심에 드시는 미역국 한 그릇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상상이나 하셨나요?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드신 그 음식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오늘 반드시 말씀드려야 했던 진실이에요. 하지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해조류를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만 알면 얼마든지 안전하게 즐길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모든 비밀을 낱낱이 공개할 겁니다. 어떤 해조류가 위험한지, 어떻게 조리해야 중금속을 제거할 수 있는지,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안전한지까지 전부 다요. 마지막 5분만 집중해서 보시면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걸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전부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이정자 72세님은 오랫동안 김과 미역국을 즐겨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건강식이라고 믿고 매 끼니에 빠지지 않았죠. 아침엔 김을 구워 드시고, 점심엔 미역국, 저녁엔 다시마 무침까지 챙겨 드셨어요. 그야말로 해조류 삼매경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밤마다 깨고, 손발이 저리고, 피부도 가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낮에도 멍하고 피곤했죠. 이정자님은 여러 곳을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도 속 시원한 답을 못 들으셨어요.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나이 들면 그럴 수 있다. 스트레스 때문이다. 이런 말만 들으셨대요. 본인은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끼는데 원인을 모르니까 너무 답답하셨죠. 그러다 우연히 제가 진행하던 해조류 중금속 연구 설명회에 참석하셨어요. 그때 제가 발표한 데이터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습니다. 본인의 식습관이 딱 제가 경고했던 그 패턴이었던 거예요. 하루 3끼를 해조류로 채우고 계셨으니까요. 이정자님은 바로 다음 날부터 식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해조류 섭취량을 확 줄이고 조리법도 완전히 바꾸셨어요.
특히 미역을 충분히 불리고 끓인 물은 버린 뒤 새물로 국을 끓이기 시작하셨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쯤 지나니까 기울림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한 달 후에는 피부 가려움도 많이 사라졌고요. 3개월쯤 지나서 다시 만났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으셨어요. 잠도 잘 주무시고 얼굴색도 밝아지셨더라고요. 이정자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식이라고 믿고 열심히 먹었던 게 독이었다니 정말 충격이었다고요.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이정자님처럼 원인 모를 증상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혹시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조리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하신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해조류 섭취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해조류 속 중금속이 우리 몸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납이라는 물질 들어보셨죠?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나요? 납은 신경세포를 직접 공격합니다. 특히 귀와 뇌를 연결하는 신경 통로를 망가뜨려요. 쉽게 말하면 전화선이 끊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니까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납에는 안전한 노출 기준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해조류를 자주 드시는 분들 중에 납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제가 상담했던 박영자 68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검사 결과 납 수치가 일반 기준치의 2배나 되었습니다. 기울림이 너무 심해서 밤에 잠을 못 주무셨대요. 병원을 여러 곳 다녀도 원인을 못 찾았죠. 알고 보니 매일 아침 김을 구워 드시고 저녁에는 미역국을 드시는 습관이 있었어요. 납 노출이 의심될 때는 일단 해조류 섭취를 잠시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 몸속 미네랄 균형을 맞춰줘야 해요. 여기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단식이나 극단적인 해독이에요. 오히려 몸에 부담만 주고 효과도 없습니다. 혹시 요즘 귀가 먹먹하고 머리가 멍한 느낌 자주 드시나요? 밤에 잠들기 어렵거나 자다가 자주 깨시나요? 그렇다면 한 번쯤 납 노출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해조류를 자주 드시는 분이라면 더더욱요. 다음은 카드뮴 이야기입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물질이에요. 카드뮴은 우리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뭔지 아시나요? 세포의 발전소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여기서 우리 몸이 움직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카드뮴이 이 미토콘드리아를 망가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피곤하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집안일만 해도 녹초가 되는 거예요. 만성 피로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일부 김 제품에서 카드뮴이 기준치에 근접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제품이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제품이 안전한지 일일이 확인할 수 있나요?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조리법으로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정혜남 70세님은 아토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어요. 약을 발라도 좋아지다가 다시 나빠지고 그걸 반복하셨대요. 그런데 김 섭취를 줄이고 나서 피부가 서서히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도 신기해하셨죠. 김이 피부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하지만 카드뮴이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면 피부염이 생길 수 있어요. 해조류는 반드시 끓이거나 물에 30분 이상 불려서 요리하세요. 마른 김을 그냥 구워서 바로 드시면 중금속이 그대로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특히 김은 구울 때 그 고소한 향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자주 드시게 되는데 그럴수록 위험해요. 혹시 김을 구워 먹을 때 그 향이 너무 좋아서 매일 드시는 건 아니신가요?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로 줄여보세요. 그리고 꼭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제 수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수은은 대형 어류에 많이 들어있다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참치, 연어 같은 생선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해조류에도 수은이 있다는 겁니다. 바닷물에 녹아있는 수은을 해조류가 흡수하거든요.
만약 생선회를 먹으면서 미역을 곁들여 드시거나 참치김밥을 자주 드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은이 이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몸에 축적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일본 환경성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해조류를 자주 섭취한 사람들에게서 수은 농도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김순자 65세님은 건강을 위해 해조류와 생선을 매일 드셨어요. 등푸른 생선이 좋다고 해서 고등어도 자주 드시고 미역국도 빠지지 않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수은 농도가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본인은 건강식만 먹었다고 생각하셨는데 결과는 정반대였던 거예요. 해조류와 생선은 주 2회에서 3회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생선 종류도 다양하게 바꿔보세요. 매번 같은 생선만 드시면 특정 중금속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오늘은 고등어, 내일은 명태, 모레는 조기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드시는 거예요. 혹시 건강식이라고 같은 반찬을 매일 반복하고 계신가요? 그럼 오늘부터라도 바꿔보세요. 다양하게 먹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이제 요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드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적당량은 반드시 섭취해야 해요. 하지만 문제는 과다 섭취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오면 오히려 갑상선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해조류에는 요드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다시마나 미역 같은 건 요드 덩어리라고 봐도 될 정도예요. 독일 식품청에서는 요드 기준치를 20ppm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해조류는 관리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이정희 74세님은 미역국을 건강식으로 생각하고 매일 끓여 드셨어요. 아침에 한 그릇, 저녁에 한 그릇씩 드셨죠. 그러다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수치 이상이 나타났습니다. 약간 붓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셨대요. 알고 보니 요드 과다 섭취 때문이었어요. 미역은 끓인 뒤에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요드는 물에 잘 녹거든요. 그러니까 국물에 요드가 더 많이 들어있어요. 건더기만 건져 드시면 요드 섭취량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해조류 섭취 빈도를 반드시 조절하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2회 정도면 충분해요. 혹시 미역국을 건강식으로 매일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횟수를 줄여보세요. 마지막으로 복합 노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납, 카드뮴, 수은, 요드를 따로따로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다 함께 들어옵니다. 해조류 한 장 안에 이 물질들이 전부 섞여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들이 함께 들어오면 독성이 훨씬 강해진다는 겁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단일 노출의 3배 이상 독성이 커진다고 해요. 하나씩 따로 들어올 때보다 함께 들어올 때가 훨씬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유럽식품안전청에서도 해조류의 복합 중금속 노출을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정필남 77세님은 다양한 해조류를 즐기셨어요. 김도 드시고, 미역도 드시고, 다시마도 드시고, 매일 뭔가 하나씩은 챙겨 드셨죠. 건강을 위해서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명이 생기고 피곤하고 어지러운 증상이 동반되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증상이 한꺼번에 온 거예요. 같은 해조류라도 출처를 바꾸고 섭취량을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어린 아이들이나 노인분들은 해독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가족 중에 원인 모를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 계신가요? 혹시 해조류를 자주 드시는 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제 해조류를 완전히 피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과 실천 전략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해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해조류를 안전하게 먹는 첫 번째 방법은 충분히 불리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찬물에 30분 이상 불리면 요드의 60% 이상이 제거됩니다. 연구 데이터로 확인된 사실이에요. 단 30분만 물에 담가놔도 절반 이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불린 물은 반드시 버리세요. 그 물에 중금속과 요드가 녹아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물이 아깝다고 그 물로 요리하시는데 그게 바로 중금속을 그대로 섭취하는 길입니다. 미역국이든 다시마 국물이든 모두 새 물로 끓여야 합니다. 혹시 미역을 불리고 바로 그 물로 끓이시진 않나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물에 영양분이 녹아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실험 결과를 보고 나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영양분보다 중금속이 더 많이 녹아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끓이기입니다. 해조류를 10분 이상 끓이면 요드가 94%, 비소가 75%까지 줄어듭니다. 이것도 실험으로 확인된 수치예요.
물론 오래 끓이면 향은 좀 약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안전성은 훨씬 높아지죠. 국은 진하게보다 맑게 끓이는 걸 권해드립니다. 진한 국물일수록 중금속 농도도 높아질 수 있거든요. 담백하게 끓이면 맛도 좋고 몸에도 부담이 덜해요. 진한 국물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담백한 맛을 선호하시나요?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담백한 쪽을 선택하세요. 세 번째는 국물은 적게,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중금속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국물에 더 많이 녹아 있어요. 김국이나 미역국을 드실 때 국물보다는 건더기만 건져 드시는 거예요. 반찬처럼 조금씩, 자주보다는 가끔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매일 한 그릇씩 드시는 것보다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가 적당해요. 혹시 국물을 남기면 아깝다고 느끼시나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조금 아껴야 할 부분이에요. 국물 한 그릇보다 건더기 한 숟가락이 훨씬 안전합니다. 제 어머니도 처음엔 국물 버리는 걸 너무 아까워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설명하니까 이해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남기세요. 네 번째는 셀레늄을 섭취해서 해독력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셀레늄이라는 미네랄을 아시나요? 이건 카드뮴이나 수은 같은 중금속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걸 도와주는 아주 효과적인 영양소예요. 하지만 과다 복용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적당량만 섭취하는 게 중요해요. 브라질너트를 하루에 한 알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달걀, 해바라기씨도 좋아요. 이런 식품들을 자연스럽게 식단에 포함시키시면 돼요. 오늘 드신 식단에 이런 식품이 있었나요? 없으셨다면 내일부터라도 한 가지씩 추가해 보세요. 아침에 달걀 하나, 간식으로 브라질너트 한 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균형 있는 식단으로 몸의 순환을 높이는 겁니다. 중금속은 땀과 소변을 통해 배출됩니다. 그래서 몸을 움직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중금속이 계속 쌓이게 되거든요. 과한 운동은 필요 없어요. 꾸준한 스트레칭이 더 효과적입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보세요. 동네 한 바퀴 돌거나 공원 산책하는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물은 하루에 1.5리터 이상 마시는 걸 목표로 하세요. 오늘은 몸을 움직이셨나요? 조금이라도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셨다면 그게 바로 해독의 시작입니다. 저도 매일 아침 30분씩 걷는데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루틴이 됐어요. 여섯 번째는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겁니다. 같은 음식만 반복해서 먹으면 특정 중금속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오늘 김을 드셨으면 내일은 다른 반찬으로 바꿔보세요. 해조류 말고도 좋은 식품이 얼마나 많은데요.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양파 이런 채소들도 영양가가 높아요. 해조류에만 의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양하게 먹는 게 건강에 훨씬 좋아요. 일곱 번째는 해조류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청정 해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물론 포장지만 봐서는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그래도 원산지 표시를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안 지역보다는 외해에서 채취한 해조류가 상대적으로 안전해요. 공장 폐수나 도시 하수의 영향을 덜 받거든요.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는 게 나중에 건강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여덟 번째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겁니다. 특히 해조류를 자주 드셨던 분이라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중금속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거든요. 검사 비용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요즘은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시킬 수도 있어요. 담당 선생님께 상담해 보세요. 예방이 최선의 치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핵심은 단순합니다. 건강식으로 믿었던 해조류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이제는 중금속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제가 25년 동안 연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입니다. 좋은 의도로 드시는 음식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명이 생기고 밤에 잠을 못 이루게 됩니다.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손발이 저리는 증상이 나타나죠. 피부염이 생기고 아토피가 악화될 수도 있어요. 가장 무서운 건 원인을 모른다는 겁니다. 병원을 여러 곳 다녀도 속 시원한 답을 못 들으시게 돼요. 하지만 반대로 올바른 조리와 균형 잡힌 식단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스스로 회복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강하고 똑똑해요. 제대로 된 방법만 알려주면 알아서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이정자님이 그랬잖아요.
조리법만 바꿨을 뿐인데 2주 만에 기울림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는 피부 가려움이 사라졌고요. 3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죠. 이런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실천은 이겁니다. 해조류를 충분히 불리고 끓이고 국물은 남기기.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귀와 피부 그리고 피로한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강력해요. 불린 물을 버리는 것만으로도 요도 60%가 사라집니다. 10분 끓이는 것만으로도 비소 75%가 줄어들어요. 국물을 적게 마시는 것만으로도 중금 속 노출이 확 줄어들죠.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잘못된 상식은 이렇습니다. 해조류는 무조건 건강에 좋고 많이 먹을수록 좋다. 건강식이니까 매일 챙겨 먹어야 한다. 국물까지 다 마셔야 영양분을 다 섭취한다.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올바른 관리는 이렇습니다. 해조류도 환경의 영향을 받으니 안전하게 조리해서 적당량만 섭취한다. 불린 물은 버리고 새 물로 끓인다.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먹는다.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면 충분하다. 이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 지금까지 해조류를 매일 드셨다면 오늘부터 횟수를 줄여보세요. 그리고 반드시 불리고 끓이는 과정을 거치세요. 국물은 조금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이것만 지켜도 중금속 노출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셀레늄이 풍부한 브라질너트나 달걀도 식단에 추가하세요. 하루 30분 걷기와 물 1.5리터 마시기도 잊지 마시고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몸은 스스로 중금속을 배출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공개한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서 말렸거든요. 업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중금속을 배출하는 음식 조합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함께 먹으면 해독이 빨라지는지, 어떤 식단이 몸의 순환을 도와주는지 구체적으로 다뤄볼 거예요. 셀레늄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나는 식품들, 중금속 배출을 돕는 허브와 차, 이런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알게 되면 그만큼 건강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오늘 내용 어떻게 느끼셨나요? 혹시 해조류를 자주 드셨던 분이라면 어떤 부분이 가장 놀라우셨는지, 또 어떤 실천을 해보고 싶으신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해요.